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입니다. 새벽엔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고 장중엔 이 주식이 뚫어줄 자리를 뚫었는지 올라갈 자리를 올라갔는지라고 지켜줄 자리는 지켜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HLB 그룹주에 대한 관련 기사들인가 이 특징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걸어 드릴게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긴 이슈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정리해서 동영상 설명란 링크로 매일 걸어드리고 있으니까 지나간 영상을 보셔도 역시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영상에서 뉴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근간에 최고 이제 관련된 기사는 아무래도 외인 기관 러브콜 이런 기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HLB 최서 잔여형 주사기 FDA 승인이었다는 이런 기사가 좀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관계사인 나노젠이 이 나노코박스 이게 화이자보다 뛰어난 96.5%가 강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노코박스 임상 3A가 긍정적이라 이런 기사들을 다 챙겨 들었으니까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중에 오늘은 관련 기사들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려서 전 영상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일단 기준금리가 올라갔죠. 우리나라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코스피시장, 양시장 다 올라가고 있고, 자,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역시 코스피시장 월급 많이 팔죠. 뭐 꾸준히 열심히 팝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만 좀 팔지. 나쁜. 뭐 어쨌건. 자, 이 연기금이 방어해주고 있고, 금융투자에서 방어를 잘 해주고 있어서, 자, 코스피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시장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의 힘에 힘입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코스닥시장 사랑이 좀 크고, 개인들 힘을 코스닥시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조금 이제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가 오늘은 약간 밀리고 있죠. 사실 오전에 많이 올라갔었죠. 자,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월봉의 차트, 그러니까 그 HLB 그룹주 월봉의 차트를 제가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제 이번 주 거래일은 오늘이 마감이고 주봉은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인데 8월 30일 월화 요렇게가 말일이 됩니다. 말일이 되는 와중에 제일 중요한 변곡점, 이 자리를 뚫고 안착을 해주면 제가 더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20년도 2월 달에 형성된 52,000원 요 자리죠. 52,300원이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됐는데, 이번 달 고점이 정확히 57,000원을 찍었고, 만약에 여기 52,000원대를 이번 달에 뚫어주고 안착하면 52,000원 선상에서 다시 매수 쭉 날아갈 수 있어요. 깨면 다시 5개월 선이 20개월 또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고, 음봉으로 한 달 정도 쉴 수 있습니다. 못 사신 분들한테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죠. 월봉에서 높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날아가면 사실은 약간은 스킬이 필요한 구역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주봉에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생긴 요렇게 산 같은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이 돼. 저도 왜 자꾸 이걸 맞고 떨어지는지 주식 공부할 때마다 얄미워 죽겠습니다. 10몇 년 넘게 주식에 있었는데 이걸 안 변해요. 그거 참 신기하죠. 자, 어쨌건 여기를 맞고 떨어지는 오늘 그런 상황이 생겼고, 여기를 돌파해주면 안착하고 돌아 나가면 다음 주부터 쭉쭉쭉 우상향하는데, 이번 주에 이걸 돌파하면 일단 오늘이죠. 다음 주에 이렇게 음봉으로 밀려서 역시 이렇게 한 주 정도 쉴 수 있어요. 한 주 정도 쉴 수 있다는 얘기는 월봉에서 이렇게 20개선까지 음봉으로 꼬리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늘림목이 생기는 거죠. 자, 일봉에서 꾸준히 쭉쭉쭉 올라가주면 좋은데 오늘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꽤 의미가 있어요. 어제 그 말씀드린 자,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나와 있더랬죠. 제가 요 자리를 뚫기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그랬는데 딱 정확히 여기 근처 맞고 떨어졌죠. 참 신기합니다. 자, 어쨌건 이 자리를 뚫고 여기를 완벽하게 지하 속으로 묻어버려야 돼요. 야야, 우리 이제 이 밑으로 안 갈게. 우리가 어디, 여기 가격이 얼마냐면, 자, 우리가 어디 57,000원 밑에서 놀아. 우리 6만원대 위에서 놀 거야. 이렇게 가야 돼.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저항 지지 밑에서 박스권 탈출할 때 굉장히 좋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여기 한번 탈출하고 음봉 떨어지고 그냥 날아갔죠. 자, 그렇듯이 이번에 역시 두 번째 여기를 뚫었죠. 여기를 뚫어놓고 다시 또 날아갔죠.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 뚫어줄 자리들이 충분히 존재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이렇게 5만원대가 돼요. 자, 이걸 어떻게 뚫었는데, 자, 뚫고 나왔기 때문에 5만원대를 깨지지 않고 52,000원이기 때문에 이제 5만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이 밑에는 역사 속의 가격이 돼요. 안녕. 야, 우리 5만원 밑에 안 놓을 거야. 이렇게가 돼요. 하지만 깨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봉에서 20개월 선 가격, 즉 4만 원대 중반까지도 올 수 있어요. 주식은 대형 양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분할 매수하시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근간에 외국인의 매수가 좋은데 오늘은 외인, 기관, 투신 팔고 있죠. 자, 이렇게 하루하루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일 종가를 연기금의 매수를 살펴보겠지만, 자,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오늘 하루 사고 뭐 팔고 이랬다고 그래서 이 주가가 추세가 변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추세라는 건
일봉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인 월봉에서 판단해요. 우리가 모든 추세를 이해할 때는 일봉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월봉에서 판단하죠. 가장 큰 그림인 월봉에서. 그래서 모든 텔레비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을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건 HLB는 지금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고 지금 하단권이라는 얘기죠. 자,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여기 60개월선 근처 여기에서 대량 거래 들어왔죠. 이 거래일 남았는데 얘 돌파할지도 몰라요. 돌파 안 해주는 게 좋겠는데, 자, 어쨌거나 얘보다 작은 거래량으로 고점 자꾸 뚫고 나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강의 영상 만들어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정확히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쉴 수 있고 밑에서부터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추세가 턴이 되는 거 잘 살아있는 거죠. 장기적인 추세인 월봉과 주봉의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하는 일은 단지 우리가 얘를 어디서 살 거냐는 거예요. 막 날아가고 쫓아가는데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 물론 여기도 높지 않아요. HLB의 가치를 보면 더 가겠죠. 하지만 굳이 애써 여기서 물리지 말고 21선 따라 올라가서 21선 근처까지 눌림목 주면 매수. 굉장히 편하죠. 자기가 떨어져봤자 여기겠죠. 왜 회장님도 이 근처에서 매수했는데. 그럼 떨어지면 회장님이나 임직원들이 더 하시겠죠. 예전 말씀드렸죠. 그 회장님의 10% 이상 10만 주 매수. 제가 예전 기사에서 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이 관계자분들, 그리고 임직원분들, 또 뭐 특수관계 임직원분들까지 잘 모르겠지만 회장님의 매수 8.02%에서 8.12%, 8.10%, 뭐 이렇게 늘었죠. 8.2%에서 8.12%. 아마 회장님 지분율이 저번 공시에서 8.2%에서 8.12%에 늘었을 거예요. 이 기사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다 예전 영상에 걸어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어쨌건 많은 부분이 이런 데서 매집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요만큼 뽑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 먹고 나갈까? 그렇긴 힘들죠. 충분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판단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제 판단입니다. 모든 판단에 대한 기준은 구독자님들께 있고 책임도 투자자분들에게 있습니다. 전 단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긴 시간 옆으로 가면서 매집해서 샀는데 여기서 판다? 대량거래 이제 들어왔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쨌거나 떨어지면 눌림목 되고 여기서 조정과 더 사면 최선 못 가도 이전 고점대까지는 가야 뭔가가 계산이 맞죠. 자, 주봉에서 보셔도 역시 이전 앞에 있는 매물대를 지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 지금 시간이 이제 1시가 다 돼가는데 3시가 넘어서 이걸 뚫어놨다. 그럼 다음 주에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못 뚫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뚫으려는 노력을 하고 자꾸 못 뚫는다? 그럼 역시 한 달, 한 주 정도 쉴 수 있죠. 주식은 주구장창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내가 산 주식이 오늘도 가고, 내일도 상한가, 내일 모레도 상한가, 점상점상 날아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당연히 조정도 거치고, 눌림목도 주고, 이렇게 돼. 이거를 다 버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주식회사 하는 신법이라고 하죠. 주식은 기법도 중요하지만 신법이 중요하다는 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월봉에서 추세가 바닥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턴이 되는 이 시점에 이 주식은 여기서 비싸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쭉쭉쭉 날아가 주면 뭐 가지신 분들은 행복한 거, 못 들어가신 분들은 HLB 아니라도 다른 거 많으니까 다른 거 사자. 풍산 개미TV 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눌림목을 줬다? 20에서 밑으로 돌아왔다? 그럼 좀 매수 타이밍이 되죠. 자, 그렇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좀 아셔야 되고, 이동평균선이 무조건 이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럼 이동평균선대로만 하면 되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것이며 과연 이 주식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는 게 이동평균선이죠. 자, 이거는 누가 봐도 하락 추세죠. 이거는 상승 추세, 조정, 다시 하락 추세, 다시 상승 추세.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반드시 상승 추세에서 사야 돼요. 상승 추세가 어려울 때는 최소한 박스권,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HLB의 박스권,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해야죠. 그래야 상당한 매도 갖고 놀다가 돌파하면 무조건 홀딩이죠. 쭉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정확히 FM 코스대로 걷고 있는 게 HLB고, HLB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하기 최고 좋은 지금 상황이 바로 HLB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주식은 이 기본 방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예외로다가 막 점상점상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건 전혀 별개로 보고, 이런 길을 걷는 게 정상적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HLB 생명력도 마찬가지죠. 하나도 높지 않죠.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요 저항선, 요거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요거 못 들었다? 그럼 다시 여기까지 밀려요. 즉 H하고 HLB 생명력이 한 달 정도 쉴 수 있는 거죠. 운봉으로 땡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앞에 있는 매물대 못 뚫고 있죠.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자리죠. 요거 뚫어주고 날아가면 다음 주에 주구장창 가겠지만, 이걸 소화 못 시키면 역시 한 주 정도 쉴 수 있고 다시 땡큐. 다시 매수하겠어. 이렇게가 됩니다. 일봉에서 높아 보이죠. 당연히.
하지만 현재 주가 가치는 월봉에서 보는 거예요. 안 높죠?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관심 가지셔야 되는데 굳이 올라가는 거 쫓아가 사지 말고 자기냐고 언제까 놀러 올라가지면 안 되는 얘기죠. 요날 보이죠? 이틀 밀린 거. 요날 이틀 밀린 거 이렇게. 요 밀티는 요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죠. 그럴 때 매수하는 게 주식을 좀 싸게 사는 법이죠.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매물 때 여기죠, 여기. 여기에 14,000원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걸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등평균선이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HLB 제약이 많이 급락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HLB 제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월봉에서 벌써 10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때는 단기 단타. 지금 많이 밀렸죠. 오늘도 8%인데 일단 21,500원을 깨지면 안 돼요. 24,400원까지 밀렸고 이틀 동안 밀린 낙폭이 꽤 크죠. 이날 5%대, 이날 5%대, 이날 8%대 엄청나게 밀려있죠. 자, 일단은 21선 기준으로 깨지 않아야 제가 돌아 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꾹 참고 기다렸다가 제가 21선 매수하고 싶으면 굳이 21선 근처에서 매수라고 그랬죠. 깨면 매수하지 말고 깨고 돌아 나가면 이때 매수해요. 그러면 쭉 날아갈 수 있습니다. 즉 일봉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도 타이밍을 어디서 잡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막 급하게 쫓아가서 하지 말고 뇌동매매 하지 말고 꾹 참고 현금 갖고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살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대응 영역이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하는 영역이지 막 쫓아가서 막 나노전 어떻게 된대 막 야 얘네들 막 건기 시장 진출해서 얼른 사 물리면 손해죠. 물론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만 10배 올라간 주식이 월봉에서 이 점을 깨게 되면 쭉 무너지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HLB 같은 거야 지금 물려도 월봉 H가 낮기 때문에 물리면 한 번 더 사면 되죠. 뭐 여기서 HLB 회사가 좋은 이상. 근데 HLB 제약을 월봉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답이 없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되는 거죠. 월봉 저점형인데 2,000원짜리 잘못하면 2,000원 가죠. 물론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위치가 월봉 저점에서 턴이 되는 즉 현재 주가의 위치가 낮을 때 싸게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싸게 사는 습관이라는 게 일봉에서 날아갈 때 하루 이렇게 싸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인 월봉에서 고점이 아닌 저점 이런 데서 사야 된다는 거죠. 욕심을 피워놓고 완벽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HLB 파워가 대단하네요. 이따 살펴볼게요. HLB 파워는 정확히 박스권 지키고 찍어줄 자리 찍고 돌아나가는 거죠. 일단 넥스 사이언스 마찬가지죠. 이렇게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저번 주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그랬죠. 다음 주에 이 저점이 22,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깨면 반드시 손절을 감행해야 돼요. 20주선까지 그냥 밀리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2주선 매수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이전 저점까지 기다리는 박스권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자 HLB 파워를 보면 이 친구의 이제 2,200원, 2,000원 똑같이 바뀌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2,000원대 깨지 않고 그냥 돌아 나갔고 추세가 제가 잘 유지돼 있다고 그랬죠. 돼 있는 상태에서 기가 막히죠. 이 꼬리를 보면 이 5개월선을 정확히 찐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무슨 뭐 공식도 아니고 근데 시장에서 오래 있다 보면 아실 거예요. 5개월선을 지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5개월선을 지켜줬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죠. 제가 HLB 영상들 많이 찍을 때 5개월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5개월선을 돌파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죠. 자, HLB나 HLB 파워가 이번 달에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달 한 달 정도 쉴 수 있어요. 즉 HLB 파워처럼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별표 5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다음 달에 생겼다. 그 다음 달에 그냥 날아가죠. 그러니까 HLB 파워는 다음 달에 한 달 쉬어주는 게 완전 땡큐가 되고 우리가 살 때는 쫓아가 사지 말고 이런 데서 사는 거죠. 낮을 때. 자, HLB 파워의 주봉 차트를 보면 이 노란선이 20주선을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안 깼죠.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종가선 안 깨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돌아나가는 거고 이제 5주선까지 회복해주는 추세의 턴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1차적인 큰 상승 위에 2차 조정이 있었고 2차 상승이 예견되고 있는 거죠. 일봉에서 쭉 날아가죠. 자,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안 깼죠. 그러니까 주식은 날아갈 거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안 깨요. 참 신기한 건데 누군가 이 주식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종목이 제가 알기로 보통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종목이 제가 알기로 2,500개 정도가 있는데 저는 이 모든 종목의 주인 즉 세력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식은 이분들이 끌어올려야 올라가요. 저 세력은 꼭 뭐 나쁜 이렇게 뭐 조폭 이런 세력이 아니라 뭐 기관일 수도 있고 외인일 수도 있고 사모펀드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겠죠. 우리는 그분들을 믿고 주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서 나타나냐?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